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한미 반도체 말고 메모리 반도체 장비 2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한미 반도체 말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4월에 기대감이 클 수 있을 만한 메모리 반도체 장비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미 반도체 말고 메모리 반도체 장비 2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글의 AI 칩 발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이 최근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AI 시장에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에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 발표를 했죠. 구글 AI 칩이고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연례 행사 넥스트 24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TC라는 걸 하고요. 인텔도 마찬가지로 하는 게 있고 구글도 넥스트 24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뭐 WWDC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 실제 이 빅테크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나의 로드맵을 좀 모두에게 공개하는 자리를 갖는 편입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렸던 넥스트 23에 1만 8천 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수준으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부터 AI 모델 플랫폼까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최신 제품과 기술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ARM 기반의 맞춤형 CPU 엑시온을 공개를 했고요. 자사 AI 전용 반도체 TPU 신제품 V5P 정식 버전을 선보이며 자체 인프라 구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TPU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GPU에 좀 비빌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오픈 AI에서 최근에 소라라는 이 영상을 제작해주는 AI를 만들었죠. 근데 그 소라에 따라갈 수 있는 이 구글 비즈라고 해서 구글에서도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게 따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소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특수 효과를 VFX를 입힌 듯한 영상을 만드는 게 소라라면 이 구글 AI에서 만든 영상은 그런 특수 효과 영상보다는 어떻게 잘 정리된 이런 PPT, 잘 정리된 이 PT처럼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걸 편집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결이 다르지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엔비디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구글만 그러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I 반도체 발표나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우디 3입니다. 이 가우디 3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텔은 자체 개발한 최신 AI 칩 가우디 3를 공개했으며 지난해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가우디 3 시제품을 선보인 지 4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잡기 위한 이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구글도 엔비디아를 잡기 위한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인텔도 엔비디아를 잡기 위한 신제품 가우디 3를 공개를 했습니다. 인텔은 가우디 3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신 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H200과 B100 블랙웰 발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H100이 일단 당장에서는 최선이라 부르지만
앞으로 나올 칩이 올해 지금 몇 개월 안에 다 나오죠. GPU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AI 모델을 1.5배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우리가 엔비디아를 이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인텔은 가우디 3가 오는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미국 서버 업체 델과 HP, 슈퍼마이크로 등이 가우디 3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합니다. 슈퍼마이크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GPU가 열이 나면은 그 열을 식혀주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6배, 7배 뛸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뭐 9배,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뭐 엔비디아가 쓰니까 뭐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발주자들의 추격 속에 그게 구글과 인텔이죠. 뭐 낀다면 삼성도 끼고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한 발짝 더 나간 상태다. 왜? H200과 B100을 조만간 출시를 하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인텔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쭉 보면은 2분기에 제온6 출하가 있습니다. 이건 GPU가 아니고 CPU입니다.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진행된 인텔 비전 행사에서, 인텔 비전이 뭡니까?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구글 넥스트, 애플로 따지면 WWDC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올 2분기 출시할 6월 전에 프로세서 정식 명칭과 출시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텔은 일단 CPU도 이번에 또 공개가 되는 거죠. 올해 출시할 게 많습니다. 인텔은 올 2분기 중 성능 중시 작업을 우선한 P코어 제온6, 이거를 우리는 그래나이트 래피즈라고 부릅니다. 먼저 시장에 공급을 하고요.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등 코어 수가 중요한 작업을 위한 2코어 제온6 시에라 포레스트를 출시합니다. 아니 P코어가 뭐고 2코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P코어는 내 온 힘을 끌어당겨서 최선의 기능, 최선의 성능을 만드는 게 P코어입니다. 근데 2코어는 정해진 힘에서 최선의 힘을 만들어내는 게 2코어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력량 차이겠죠. 얘는 전력량을 엄청 먹지만 그만큼 성능을 엄청 좋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코어는 전력량을 적당히 먹지만 이 전력량 대비해서는 더 나은 성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중시한다 그럼 P코어를 쓰는 거고요. 나는 성능이 아니라 적당한 전력량에 최선의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 코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제품 모두 EUV 기반 공정 인텔 3에서 생산이 됩니다.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전에 AI 칩 공개도 했고 그 다음에 CPU도 공개하는데, 그 GPU와 CPU 모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 칩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처럼 이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계산도 하고 사실상 AI 가속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데이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고 한다면 얘네도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 출시에 따라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인텔 2분기에 출하가 되는, 그러니까 조만간 출하가 되는 이 그래나이트 래피즈, 시에라 포레스트, 이게 뭐가 바뀌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능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온6입니다. 가장 빠른 DDR 및 새로운 고대역폭의 다중화된 결합 랭크 DIMM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더 나은 DDR을, 더 나은 D램을 지원받는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다른 D램이 뭐냐? DDR5와 아직 DDR6가 안 나왔으니까 CXL 메모리 간의 하드웨어 관리 데이터 이동이 가능해 소프트웨어에서 전체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인텔 플랫폼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뭐라고? CXL이 들어갔죠. CXL이 뭐라 했습니까? 데이터 풀링. 내가 지금 데이터를 뭐 10기가 쓰고 15기가 뭐 24기가 뭐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데이터 풀링을 해서 다른 D램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데이터 풀링이에요. 그럼 이 1테라까지도 D램의 용량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장치 유형을 지원하며 1.1과, 그러니까 원래 CXL 1.0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풀링이 안 됐어요. 근데 호환성을 제공하는 CXL 2.0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인텔의 CPU에 CXL 2.0을 지원하기 때문에 CXL 2.0을 올해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풀링이 작년까지 안 됐어요.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올해부터는 데이터 풀링이 가능한 CXL 2.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현재 제온 프로세서가 타 CPU 대비 우수한 AI 성능을 제공하며 그래나이트 래피즈는 AI 성능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인텔의 CPU가 기능이 좋아. 근데 CXL 2.0을 올해부터 출시하게 되면은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HBM도 기대감이 크고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겠지만 특히 이 시에라 포레스트 그다음에 그래나이트 래피즈가 출시가 되면은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XL 우리는 2분기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CXL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이 AI 가속기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D램 출시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가 그렇게 좋은 AI 가속기를 출시해? 그럼 우리도 더 나은 메모리 반도체 출시해 줄게. CXL은 당연한 거고요. D램까지도 성능을 높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뭐예요? DDR5죠. 삼성과 SK가 DDR6를 올해 안에 출시를 합니다. 엄청 빠른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4세대 D램인 6세대 10나노 D램, 정확히 DDR6를 동시에 양산하며 올해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설 전망이고요. 뭐 속도로 보자면은 SK 하이닉스가 빠릅니다. 근데 확정이 아니에요. 그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6세대 10나노미터급 D램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12월 안에, SK 하이닉스는 오는 3분기 안에 6세대 10나노급 D램을 고객사 인증하고 양산한다라는 내부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4분기를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는 3분기다. 우린 9월 이전에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AI 가속기에 대한 출시 또는 개발 또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능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HBM이 왜 나왔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HBM은 D램을 솔직히 너무나도 엄청나게 좋게 만들면 HBM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쌌습니까? 쌓을 필요 없죠. 하나의 성능이 너무 좋으면 굳이 HBM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다? 당장에 대단한 D램을 만들 만한, 그러니까 지금의 AI 가속기가 원하는, AI 가속기가 정말 지금 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D램이 없다 보니까 그 D램을 쌓아서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HBM인데 너무 좋은데? 성능 되게 좋네? 하다 보니까 고착화된 겁니다. 근데 사실상 HBM 안 만들고 그냥 D램 성능이 너무 좋으면 D램 쓰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D램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AI 가속기 성장에 따라 D램의 성장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6세대 10나노 D램은 기존 D램 제품보다 선폭이 작아 방대한 AI 서버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 SK도 D램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아, 연초에 HBM 미친 듯이 올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가 공급하냐, 삼성전자 공급하냐, 이 이슈는 이미 조금 넘어간 상태죠.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앞으로 다음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칩 개발 가속화에 CXL과 D램이 동시에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CPU는 CPU대로 GPU는 GPU대로 성장을 하면은 꼭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우리는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린 다시 주가 상승이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TLB라는 기업이고요. D램에 일단 수혜를 받는 상태입니다. 국내 대용량 서버 PCB 제조 1위입니다. TLB가 DDR 세대 교체에 발빠르게 대비하면서 매출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DDR4에서 5 넘어올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고요. 당연히 5에서 6 넘어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또 되겠죠.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는 강소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등등입니다. 이 세 개면 끝났죠.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원래 가장 컸으나 SK하이닉스가 D램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현재는 SK하이닉스 향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D램을 아까 3분기 안에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PCB 제조사 입장에서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시기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PCB 빨리빨리 만들어서 발전되고 있는 지금 D램, AI 칩 꽂을 수 있는 PCB 고급화된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좋아지고 고급화될수록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고 매출 성장, 순이익 성장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적당한 CPU, 적당한 D램을 꾸준히 만들어서 그냥 순이익률 적당히 만들면서 지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PCB 안에서도 프리미엄 PCB가 나오면서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바로 D램에 이어 CXL까지입니다. TLB가 시대적 흐름을 따라 DDR5, MCR, DIMM, CXL 제품 등 신제품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점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다. 프리미엄 PCB에 대한 성장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CXL은 CPU와 메모리 반도체, AI 가속기 등을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입니다. 데이터 풀링이라고 했죠. 없는 데이터를 끌어다 올 수 있는 지금처럼 AI를 활용하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이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진입으로 기술 논의는 더욱 빨라지고 1.1과 2.0에서 지금 뭐까지 나와요? 아직 활용할 수도 없는 3.0 규격까지 발표됐습니다. 올해부터 뭐라고? 2.0 쓸 수 있고요. 내년부터 3.0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XL에 대한 성장은 올해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2028년 글로벌 CXL 시장 규모를 약 20조 7,770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 CXL 램, D램 시장이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부터는 CXL D램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CXL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최근에 계속 이 고가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다시 최근에 눌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LB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 라인대가 상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엄청 높거나 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구간 관심 가질만 하고요. 그래서 TLB 설명드리면은 D램 DDR6 빠르면은 올해 3분기 안에 오늘 올해 안에 개발되고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CXL 2.0 이거는 2분기 안에 아마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CXL 3.0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PCB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LB 지금부터 관심을 좀 두고 있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워낙에 지금 HBM 쪽에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왜? 당장 쓸 수 있는 게 HBM밖에 없으니까. 근데 당장 쓸 수 있는 게 2.0으로 CXL 넘어가고 DDR6로 넘어가면 충분히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고요.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시면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총정리 자료집 뿐만 아니라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1일, 9일, 8일, 5일, 4일, 3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제가 100% 무료로 이 안에 있는 자료는 다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매일매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